저지난번에는 그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건축하고 도시를 이렇게 바꾸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도시를 정비하는 방식이에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건축이고, 또 하나는 재개발이에요. 또 하나는 리모델링이에요. 요거 말고도 이제 뭐 재축 같은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6, 7단지는 재건축 쪽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어요.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용적률이라는 게 있는데, 용적률은 대강 아시겠지만, 용적률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3종 주거지역이거든요.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런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250%예요. 이제 건폐율은 전체 면적에 대해서 건물이 앉아있는 땅 면적만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 면적의 50%만 놓고 이제 지으라 그 뜻이고, 용적률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걸 따지는데, 우리가 6, 7단지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용적률이 250%까지 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건축법 서울시 건축조례에.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250을 하는데, 그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250%를 원래 건축법상 지으면 250%를 줘야 되는데 250%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기본 용적률이라는 것을 딱 정해놔 버렸어요. 근데 이제 개포지구는 기본 용적률을 얼마로 잡고 있냐면은 210%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210%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지어갈 수 있어요. 210%까지. 이게 이제 기본 용적률이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이제 깔끔한 거, 그 다음에 녹색지대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얼마를 늘려주냐면 20%를 늘려줍니다. 그럼 20% 늘리면 얼마가 되겠죠? 210에서 230이 되겠죠? 230이, 이걸 230까지 가는 것을 허용용적률이라고 해요. 허용용적률을 20%를 줘요. 그러면 230%까지 갈 거 아닙니까, 이제, 용적률이. 여기까지를 하는데, 지금, 재건축, 우리, 지금, 정비계획이 몇 %로 돼 있죠? 지금 300%로 돼 있어요. 네. 300%로. 그런데, 230%까지 짓는데, 250%를, 원래 이제, 법상 용적률은 250%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여기 아파트 지구가 아니고, 일반적인 땅에 3종 주거지역이면 얼마까지 짓겠어요? 250%까지 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250%를 못 짓게 만드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250%를 이렇게 이제, 원래 3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를 지을 수 있어요. 아파트 지구가 아니라면. 그런데 요 20%를 늘려주면서 250을, 그러니까 20%가 늘어났잖아요. 20%가 늘어났는데 20%를 주면서
땅을 내놓으라 그래. 서울시에서 땅을 내놓으라. 그게 몇 프로냐? 7.88%예요. 7.88%를 내놓으라. 7.88%를 내놓으면은 네 땅에 7.88%를 내놓으면은 내가 20% 짓게 해줄게. 이 도둑놈 아니에요 이게? 나도 서울시에서 녹을 먹었지만 7.88%를 내놓으면은 250을 주겠다. 다른 땅은 처음부터서 250을 줘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더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요걸 기부채납 용적률이라 그래요. 예, 기부채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민간인에서 쓰면 무상증이야. 요거는 행정법상 용어고 보통 무상증이라고 해요. 내가 공짜로 나한테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공짜로 주겠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은 공짜로 7.88%를 내놔라 그 이야기예요. 7.88%를 내놓으면은 용적률을 얼마까지 준다? 250%까지 주겠다. 그런데 여기에 더 도둑놈 짓을 해요. 요것을 300%까지 이제 줄 테니까 300%를 줄 테니까 300%를 줄 테니까 그럼 250%에서 얼마가 더 늘어나는 거죠? 50%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어요. 50%를 주면서 25%는 소형 아파트만 지어라 그래요. 소형 아파트만. 그러니까 지금 하면 뭐 40제곱미터 이하인가 그렇죠? 그 이제 전용 면적으로 소형만 지어라. 소형을 짓고 니희들이 분양해라도 좋다. 너는 분양 금액을 빼가지고 니희들 건물 짓는 데 써라 그래가지고 또 나머지 이제 25%가 있잖아요. 이게 순 도둑놈이야. 서울시가 이 25%를 주면서 무엇을 하라고 그러냐면 요것은 땅도 내놓고 건물도 내놔라. 요것은 뭐라고 그래요? 임대아파트라고 그래요. 임대아파트를 요것을 또 뭐를 하라? 기부채납이라는 소리를 못 써요. 여기다가. 그런데 실제로는 기부채납이에요. 왜 그러냐? 임대를 하려고 그러니까 요거 건물 지어야 되잖아요. 건물을 지어야 될 거다.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될 거다. 그러니까 토지 플러스 건물을 지어요. 토지는 기부채납하라고 그러고 공짜로 내놓으라. 건물은 지금 이제 그 건물을 이쪽으로 와서 보셔요. 좀 불편하시니까. 건물은 지어가지고 자기한테 주려는 거예요. 또 건물을 지어가지고 자기한테 주는데 표준건축비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이제 한 평당 한 650만원 정도 됐어요. 금년에. 그런데 그것도 또 내리겠답니다. 지금 국가에서 623만원인가 얼마로. 이 표준건축비는 실제 건축비의 7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900만원 정도 들어가야 건물이 좀 제대로 돼요. 실제로는 1,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지금 2단지, 3단지 정도 그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표준건축비로 사드리겠다 이게. 요 건축비는 주기는 하는데 얼마에 사드린다? 표준 건축비로 사드리겠다. 그럼 실제로 지을 때는 얼마가 들어가요? 100%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실제 건축비의 70%밖에 안 돼요. 실제의 70%밖에 안 된다. 벌써 이거 30% 깎아먹는 거예요. 이거 깎아먹고 이거 살짝 이빨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25% 토지는 줘버리니까 이야기할 것도 없고 요거 30% 하면은 실제로 요것은 30%가 임대가 30%가 되고 여기 20%가 밖에 안 돼요. 실제로. 요렇게 그 달콤하니 속이는 겁니다. 달콤하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기부 체납이라는 게 없어요. 기부 체납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기부 체납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20%를 늘려 가려고 그러면 자그마치 적게 뺏어간 것도 아니에요. 7.88%를 뺏어. 그러면 우리가 땅이 한 3만 평쯤 되는데 7% 뺏어가면 3,7에 20은 한 2,500평 정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땅 한 평에 지금 현재 개포 6, 7단지 땅값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땅값 계산하는 법을 잘 모르시더라고. 지금 현재 땅값이 한 평에 1억 2천 정도 됩니다. 1억 2천. 이게 6, 7단지 이 땅이 땅값이 한 평에 1억 2천 좀 돼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아파트고 6, 7단지에 있는 아파트 가격 모두 합하여 플러스 상가 가격이 있죠. 상가 있으니까 상가 가격 합하고 보태기 거기에 또 뭐가 있죠? 유치원 있죠. 돌봄 유치원 보태. 요놈 전체 가격에다가 무엇을 빼냐? 지금은 건물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건물 서 있는 걸로 보이지만 그걸 철거한다고 생각해요. 없애버린다. 그러면 철거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철거비를 빼세요. 요 철거비를 뺀 놈을 지금 현재 11만 얼마인가 돼 있는데 한 3만 몇 평 되니까 그 3만 몇 평으로 나누면 돼요. 3만 평으로. 그러면 한 평당 가격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34평이 철거비는 없다고 칩시다. 뭐 요새는 철거비 별로 안 들어요. 옛날에나 좀 철거비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별로 안 들어. 34평이 대지가 20평이에요. 소유 지분이. 그럼 아까 얼마쯤 간다고 그랬죠? 한 평에? 1억 2천 간다고 그랬잖아요. 1억 2천 곱하기 20평 하면 얼마가 나와요? 24억 나오잖아요. 24억. 지금 현재 34평 가격은 24억 정도 돼야 맞아요. 24억 정도. 그렇죠. 1억 2천에다 20평 곱했으니까 24억. 그런데 똑같은 34평인데 지금 3단지 34평은 얼마를 가요? 28억 내지 29억 가요. 그 고층으로 지금 지어진 28억에서 29억 가. 그럼 여기 차액이 있죠. 똑같은데 여기하고 저기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차액이 건축비예요. 실제로.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정도가 이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뭐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좀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 계산하면 1억 2천쯤 나와요. 이게 가격이. 그러면 실제로는 얼마쯤 가 있어야 맞아요? 24억쯤 가 있어야 맞아요. 이게 땅값 때문에 뭐가 움직이는 거지 무슨 건물 하나의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땅을 자그마치 얼마를 뺏어간다고? 7.88%를 뺏어가겠다. 국가가. 이게 도둑놈 아니고 뭐예요. 요것 안 해주면 250%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땅값을 계산해가지고 그거 딱 계산해보면 내 거 땅값이 얼마구나 금방 나와버리잖아요. 요걸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재건축에는 단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아예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제일 첫 번째, 재건축 부담금. 부담률이 자그마치 50%예요. 양도소득세도 36%예요. 그런데 부담률이 몇 프로? 50%. 1억 넘으면. 그런데 지금 해서 1억 안 넘겠습니까? 여기 이제 재건축 부담률도 분양가 상한제. 보통 분양가가
개포동이 얼마 정도 돼요? 잘 모르시죠? 약 5천만 원 정도 돼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둔촌동 같은 데가 그 3,700에 좀 해달라. 자기들은 3,700에 해달라 그러는데 허그라고 이제 그 보증기금이 있어요. 주택보증기금에서는 3,700 못 해준다. 정부에서 자꾸 내리려는데 그래갖고 이제 자기는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2,400만 원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 6, 700만 원은 건물값이고 나머지는 다 땅값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해요? 땅이 중요해요? 항상 땅으로 계산하는 것이야. 땅으로. 그런데 자그마치 2,400에서 조금씩 올라갔어요. 2,700까지 올라갔어. 지금 이제 협상 중에 있는데 내 생각에는 한 2,900선에서 결정 나지 않을까 그래요. 왜 그러냐? 4월달 선거가 있으니까. 추정컨대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3,700에 분양을 하려고 했던 조합 측하고 2,700에 분양하라고 한 그 차익이 있잖아요. 1,000만 원 차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 1,000만 원 누가 부담해야 돼요? 조합에서 부담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얼마에 분양이 됐다고요? 대개 4,900 아니면 5,000 요 정도 선에서 분양이 됐어요. 2단지 3단지 같은 경우. 그런데 제일 싸게 분양된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 8단지. 8단지는 왜 8단지는 나는 될 수 있으면 그 뭐 분양받아서 가라 그런 소리 잘 안 해요. 용적률이 몇 프로예요? 330%. 그런데 이 법에가 300%밖에 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얼마까지 간다? 330% 간다고. 330%. 이거 왜 이것이 가능한 거냐? 그것만 뭐 특별계획구역이라고 떠드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하철역에서 500m 이내에 있는 데서 신혼주택이나 이런 것을 지으면 또 30%를 더 줘요. 용적률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꼬드기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빡빡하니 지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4,200만 원. 그러고는 나머지는 전부 4,700 이상입니다. 그 정도로 개포동 땅값이 비싸요. 그런데 그것을 7.88%를 무조건 내놓으래. 그래 여기까지는 기부채납이 없는데 여기서부터는 기부채납이 있어요 없어요? 250부터는 기부채납이 있다. 예, 7.88%만 내놓으면 또 괜찮게? 거기에다가 이제 장난질을 해요. 저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6, 7단지로 보면 도로가 3,807, 공원이 4,032, 녹지가 4,950, 도서관 짓는다고 280, 합해서 13,975, 4,000평이 넘어버려요. 4,000평이. 4,000평이 넘으면 4,000평에다가 얼마를 고배해야 돼? 1억 2천 고보면 4,800, 5천만 원을 그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아까 이야기한 요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것도 토지는 기부채납이 되잖아요. 건물은 요 조금 내놓고 요것도 기부채납 해야죠. 땅 부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까지 합하면은 약 16% 가져가요. 16%를 가져가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그 계획이 잘 돼 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래. 여러분들 생각에 이 16%면은 3만 평을 보면 얼마예요? 4,800, 5천. 5천에다가 1억 2천 고보면 6천만 원을 가져가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 그 계획을 세워놓고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이 들어간 것이 재건축이에요. 그런데 재건축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고치는 거냐면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반시설을 조금 더 넣고 뺏고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이 뭐냐면 도로,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기반시설이 우리 안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잖아요. 우리 공동구로 다 들어가 있어서 전봇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뉴욕 가도 그런 전봇대 없는 데가 별로
없어요. 동경가도 그렇고. 웬만한 지역 가면 다 전봇대 아직도 서 있어요. 여기는 없는 이유가 뭐예요? 공동구가 잘 돼 있어요. 그 물론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지만 그 안에가 공동구가 이렇게 커요. 한 3m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 다 걸어다니고 그래요. 그게 하수구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고 이거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땅속에 있어서. 그래서 이 재건축을 하는데 그 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은 짓는 데라는 뜻이고 그 기반시설을 조금 바꾸겠다라는 뜻이에요. 재개발은 아예 처음부터서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이 뭐냐면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익을 보자 그 이야기예요. 소유자가 최대의 이익을 보자. 사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익. 최대의 이익을 보자. 그게 재건축이에요. 근데 지금 재건축 계획이 그렇게 안 돼 있다.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이제 한남동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장이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도로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빌딩도 있고 막 어지러워요. 그것을 깡그리 다 떨어뜨려 버리고 기반시설을 새로 만들어서 다시 짓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은 그 도로도 새로 놔야 되고 이제 그 녹지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기반시설을 갖추고 니들 이익을 주겠다. 여기는 그러니까 공익 플러스 사익이에요. 되게 도로는 누구 걸로 돼 있어요? 국가 걸로 돼 있잖아요. 도로는 국가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나도 국가 건 니들한테 내놓을 테니까 전체 헐고 해보자. 그것을 국가가 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조합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이제 돈이 좀 된다 그러니까 한남동이 그 난리 치는 거예요. 그냥 그 업자들이 와가지고 그 냉장고 하나 줄게 뭐 어쩌고 그거 비용을 안 빼겠습니까? 공짜 되게들 좋아해 하여간.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돈은 전부 비용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어느 구멍에다 끼워서 넣든지. 그런데 여기는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무엇부터 고치는 거예요? 기반시설부터 고치는 거예요. 기반시설. 아까 이야기한 도로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뭐 이런 기반시설을 고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요? 공익이 들어가요. 그러면서도 이익을 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재개발을 될 수 있으면 운 좋으면 다행인데 운 없으면은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재개발. 요건 절대로 손해보는 경우가 없어요. 절대로 손해보는 경우가 없는데 나라에서 자꾸 뺏어가.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대강 아시겠죠? 근데 리모델링은 기반시설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건물 딱 헐고도 그대로 지어도 아니 고쳐도 그냥 바로 가스 다 들어오고 전기 들어오고 뭐 상수도 다 들어오고 허도록 돼 있는 것이 리모델링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은 이게 이제 이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2005년도인가 생겼어요. 그 전에는 리모델링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었어. 그런데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이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세웠는데 지금 요것은 재건축하고 재개발 두 가지는 도시정비법을 보통 도정법이라 그러는데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에가 법이 완전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막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도시정비법이 아니야. 적용을 안 받아. 무슨 적용을 받는다? 주택법하고 건축법만 적용을 받아요. 요것은. 그래서 이번에 아직 그 국회에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지금 그 권력 쥐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 리모델링 법을
만들어서 지금 요 이제 국회 선거 끝나면 아마 올릴 거예요. 좀 쉽게 하는 방법으로 하자 해가지고 리모델링법을 올릴 건데 아직은 안 올랐어요. 좀 쉽게 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이 해라. 그런데 이제 대개 리모델링을 시작을 하는 데가 90년도 이후 것이 많습니다. 90년도 이후에 중층 아파트 단지, 중층 아파트. 중층 아파트는 15층 이하 정도를 중층이라 그러고 보통 이제 전에 C형 1, 2, 3, 4단지는 저층, 높이 몇 층까지 있어요? 5층까지 있는 거. 5층까지 있는 거. 그것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 자체가 틀려요. 2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그러니까 3종하고 2종하고 차이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까 5, 6, 7단지 34평이면 땅이 20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 2, 3, 4단지 쭉 거기는 15평짜리가 15평 아파트가 되게 땅이 20평이에요. 이게 요것하고 땅 개념이 틀려. 어느 게 비싸겠어요? 당연히 5, 6, 7단지가 더 비싸죠. 3종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용적률이 약 한 150% 정도예요. 뭐 정확한 계산은 뭐 140 몇 프로 나온답니다만 내가 그 전부 뜯어서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 20평이 되게 이제 몇 평으로 갔냐면 34평으로 많이 갔어요. 34평으로 많이 가가지고 지금 28억 내지 29억이 됐는데 요때 34평으로 갈 때 돈 얼마 정도 됐느냐? 되게 한 3억 정도 됐어요. 그 3억 정도는 내가 내고 가는 거 그걸 분담금이라 그래요. 그 권리가액을 따져가지고 따지는 건데 그걸 분담금이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부담금하고 분담금하고도 구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담금이고 부담률이 몇 프로라고요? 50%. 잘 맞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분담금은 내가 집을 짓는데 그 집 짓는 값으로 이제 분양을 하고도 돈이 모자라니까 분양한 돈을 가지고 그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얼마 낼게 하는 것이 분담금이에요. 그러니까 부담금하고 분담금하고 구분을 좀 잘하시고. 그런데 이 리모델링은 제일 첫 번째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재건축 부담금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번 돈 벌려갖고 벌린 돈 중에서 내가 재건축 부담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내도 돼요. 재건축 부담금. 리모델링. 그것만 좋은 게 아니고 진짜 좋은 점 많아요. 재건축 부담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짓는 게 없네. 아, 지우개가 없습니까? 여기 떨어져. 자, 대강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2005년인가) 이제 이 리모델링법이 생겼는데 제일 첫 번째 좋은 게 재건축 부담금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재건축 부담금이 얼마 정도 나올 건가 갖고 뭐 자꾸 떠들었었는데 2011년 아니 2019년 우리가 2월 12일 날 됐거든요. 2월 12일 날 승인이 됐는데 이때의 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택 공시가격이 뭐 다는 내가 못 외웁니다만 34평이 11억이에요. 11억인데
지금 공시 가격이 얼마 정도 이제 5월달 발표가 되는데 얼마 정도 되냐? 지금 현재 약 20억에서 23억 정도 잡을 겁니다. 아마 그 한국감정원에서. 그런데 그걸 75%를 잡겠대요. 그러면 약 17억 정도 될 거 아니에요? 17억이나 18억 정도 될 거다니요. 그러면은 요것이 2019년인데 2020년도는 예를 들어서 19억이로 이제 잡혔다 칩시다. 실제 거래 가액의 금년에는 몇 프로? 75%. 15억 이상 넘은 것은. 그러면은 20 몇 억쯤 되니까 75% 잡으면 한 19억 정도 날 거다. 요거 빼면 얼마죠? 19에서 11억? 쉽게 아주 어렵게 생각 8억이 차이가 나죠. 이 8억을 우리가 내가 다 먹었으면 좋겠는데 나라에서 얼마를 뺏어간다? 50%를 뺏어. 그러면 얼마요? 4억. 요 1년밖에 안 됐는데도 4억을 내야 돼. 물론 요 중간에 이제 개발 비용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요거 재건축 요때 요것으로 하고서 끝나버리는가요? 5, 6년 지날 거다니요. 그러면 값이 요것만 가겠어요. 한참 더 올라가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나라에서 내리 쪼지니까 값 내릴 것 같죠?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리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요? 안 내리는 이유. 땅값 때문에 그래, 땅값. 땅이 없어. 강남구에 땅이 없어. 서초구에 땅이 없고, 송파구에. 건물은 아예 신경 쓰실 거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런다? 땅값은 밑으로 빠지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땅값 성질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 하방 경직성이라 그러는데 정확한 말로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없어.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야 좋을 것 같아요. 땅값이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라 망해버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세금 못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아파트 사면서 그냥 융자 안 받고 사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융자 받아갖고 사지. 그런데 값이 떨어져 버려? 그럼 내가 이거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융자금 못 내죠. 은행 작살 나버려. 은행 망해버려. 지금 은행에서 지금 벌써 자구책 버느라고 무지하게 뛴답니다. 바깥으로 말은 못하고. 예대 차이를 먹고 사는 게 은행인데 돈을 빌려줄 때 돈 없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게 좋아요? 돈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게 좋아요? 누구한테 빌려주실래요? 그러죠. 그런데 15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돈 빌려주지 말래요. 없는 사람한테만 빌려주래요. 그럼 은행이 살아나겠어요? 안 살아나겠어요? 벌써 은행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내부적으로. 바깥으로는 말 안 해. 정권이 무서우니까. 그러면 1년도 안 됐는데 4억이면 자, 요거 이제 6, 7년이 걸린다 칩시다. 그럼 4억만 나오겠어요? 그 카톡에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뭐 5억 얼마로 이제 하는데 되게 5억 그 정도가 맞아요. 5억 그 정도가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예 아파트 가격 상승하는 거 따지는데 아파트 가격 상승률로 따지는 거 아닙니다. 뭘로 따진다?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고 주택 가격 상승률로 따져요. 정상주택 가격 상승률 1년에 3%도 안 돼요. 1년에 3%도 안 돼. 아마 9년 해봐야 몇 프로는 안 나올 거예요 지금. 그걸 맨날 개포동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걸로 따지면 낼 것도 없죠. 그렇게 안 따져. 그래 내가 이제 나 때는 그걸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로 따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어갖고 그 강남구 주택가격 강남구 주택가격 상승률은 1년에 3%밖에 안 돼. 3% 정도. 그런데 작년에 우리는 2019년하고 2020년하고 사이에 아파트값 얼마 올랐어요? 올라. 내 집이니까 좀 챙겨보세요. 53% 올랐어요. 무지하게 오른 거예요. 무지하게. 그래서 내가 2019년을 2020년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은 정비계획 나버리고 깍 없애버려야 2020년도 가격이 나올. 요 가격으로 올린 거다고 이거다고 게임이 안 돼. 요놈에다 0.33% 맨날 곱해봐야 그게 그거지. 요것에다 곱으면 더 낫잖아요. 재건축을 하더라도. 그런데 리모델링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이 있다 없다? 없다. 법이 없으니까 안 물려요. 요 재건축 부담금 저는 이제 그 위원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옛날에 1995년도에 그 토시초과 이득세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미실현이 내가 돈을 안 가지고 있는데 돈 내라는 소리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그래서 위원이 될 줄 알았어. 그러면 헌법재판소도 그냥 그 정권에 아무거나라고 이랬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갖고. 미실현 됐는데 돈이 나한테 안 들어왔는데 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면 천상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15억 넘어버렸으니까 융자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그러면 경매 붙이는 수밖에 없지. 전체가 다 경매될 거예요. 6, 7단지는. 그 돈 자기 집에 현금 10억 이상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제도로 본다면 그때 가서 풀릴지 안 풀릴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7, 8억을 내가 가지고 있냐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재건축 부담금이 리모델링에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없어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재건축 부담금이 없으니까 싹 좋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식이 리모델링은 적은 아파트에 뭔만 한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개포동에서 2019년에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어디 아시나 보자. 2019년에 가장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대. 몰라. 큰일 났네. 자기 거 재산도 몰라요 그냥. 제일 많이 오른 데가 개포 1단지 10평짜리. 10평짜리가 9억인가 그랬어요. 9억. 25평으로 간다 그러니까 25평인가 34평. 운이 좋은 것은 34평 갖답니다. 무지하게 올라버렸죠. 135%인가 그래요. 개포 1단지 10평짜리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두 번째, 여기 1번. 요거 산 사람들 부자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부자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개포 1, 2, 3, 4단지는 재건축 부담금에서 빠져버렸습니다. 다 2017년 12월 31일 전에 관리처분 신청을 한 것은 싹 빠져버렸어요. 일몰법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6, 7단지도 하려면 빨리 해갖고 그때 관리처분 되게 만들었어야지. 그래야 재건축 부담금을 안 물죠. 2번 가장 많이 오르는 거 몰라요? 참 자기들 집 가지고 있으면서 참. 개포 5선 9차. 지금 거래가 안 돼버려. 거래가 안 돼. 여기는 33평, 34평 보통 그래요. 여기 90제곱미터가 안 돼. 25.7평이 안 돼. 84제곱미터가 안 되고 81제곱미터, 83제곱미터 그래요. 여기 몇 프로가 올랐냐? 여기가 135%인가 그러는데 여기 123%인가? 아, 요것이 147.2. 이게 요거 샀으면 아주 땡 잡아버린 거고, 요것이 123.8%가 올랐습니다.
이때 120, 100이라고 하는 것은 배로 뛰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그 통계학 개념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2배 이상 뛰었다 그 말이에요. 2배 이상. 그러니까 개포 우선 구차 세대수가 몇 개 안 돼. 232세대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 가시면 그 포스코에서 저 짓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이렇게 딱 됐어. 근데 거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래 안 돼요. 지금 얼마나 갈 거냐? 112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거의 한 40평 가까이로 늘어날 거예요. 아마. 우리가 거식을 한다 그러면 상상을 못하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포구성 부차가 있는데 개포구성 부차가 무엇으로 지어진 거예요? 지금 짓고 있는 게? 리모델링인 거죠. 여기 리모델링. 요거 자 123.8%가 올랐으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냐 이게. 하여간 요것보다는 좀 적지만 최고로 많이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최고 돈을 막 벌었는데 요거 문다 안 문다? 안 문다. 안 문다. 왜 안 문다? 법이 없으니까.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1995년도에 그때는 이름이 재건축 부담금이 아니고 재개발 부담금이라고 해요. 그 법 중에서 하나만 뺀 거예요. 재건축 부담금. 재개발 부담금을 어디를 제가 기억나는 데가 이제 우선 소송이 많이 걸려서 이제 그런데 양재 우성 아파트 있어요. 고속도로변 바로 옆에 있는 거. 양재 우성. 그 다음에 그 고속도로변 옆에 있는데 교대 유원 아파트가 있어요. 그 두 개가 개발 부담금 대상이어갖고 그때 당시에 이 양재 우성은 200만 원인가 나갔고 저쪽은 800만 원인가 나갔어요. 개포 우성은 서울시 직장조합 주택이었고 교대 유원은 한전조합하고 외무부 조합하고 외무부 직장조합하고 이게 합해져 있었다. 외무부 거기 한 사람들 그 대사 부인 아니면 뭐 참사관 부인 이런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데모 안 할 것 같죠. 아이고 서초구청이 시끌벅적했어. 그 뭐 한다는 소리가 최세욱이 죽여라야. 그 직원이 계산을 할 줄 모르니까 솔직히 내가 다 계산했잖아요. 그렇게 무서워. 물론 그때 당시 200만 원이면 지금으로 오면은 꽤 높은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이걸 안 물어. 우리는 물어 안 물어? 물어야 된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은 뭐 난리가 나는 줄 알아요. 뭐 개판인 줄 알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리모델링 제일 잘하는 데가 포스코예요. 만일에 하더라도 포스코에서 낙찰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입찰은 보니까. 그러는데 이게 우선 해당이냐. 두 번째. 대개 이제 그 재건축을 하면 단지 단위로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단지 단위로. 그런데 리모델링은 동 단위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럼 701동 아니면 601동 한 동만 갖고도 해버릴 수 있어요. 동 단위로 할 수 있다. 동 단위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뭘로 할 수 있다? 단지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701동이면 701동만 갖고 할 수도 있고 7단지 뭉탱이로 할 수도 있고 6단지, 7단지 전체 묶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1960세대면 너무 크기는 커요. 왜? 1500세대만 넘으면 너무 규제가 그렇게 많아. 그런데 왜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걸 두 개를 합했는지 몰라. 네, 알아요. 번지가 185번지로 돼 있으니까 합해서 하자. 그 뜻이거든. 그리고 또 뭐 이 가운데 길이 있거든요. 여러분 건물이 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6단지, 7단지를 보면은 이렇게 개포동 길 있고 이쪽 길 있고 이쪽 길 있고 이렇게 길 있고
여기 이제 이쪽은 4단지. 이쪽이 그 양전초등학교 뭐 있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 이쪽에 이렇게 길이 하나 있어요. 여기 6단지, 여기 7단지. 뭐 701동, 702동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 번지가 똑같이 한 개 번지예요. 185번지예요. 개포동 185번지. 이게 이제 11,000평인가 뭐 아니 그 40,000평인가 그렇거든요. 요거 하나만 갖고서 재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요거 지금 6, 7단지가 묶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1960세대거든요. 지금 현재 세대수가 1960세대가 재건축은 얘는 없어요. 되게 1000세대 수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보통 2, 300세대 수준에서 재건축을 많이 해요. 저측 하는데. 그런데 이 길이 다행히 옛날 83년도에 사시던 분들이 세금을 내겠다 하고 기부 체납을 안 한 거예요. 어디 그래서 여러분들 땅 소개가 요 속에 있는 땅 지분이 들어있겠어요? 안 들어있겠어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1단지 가보시면 아시지만 1단지는 길이 훨씬 넓어요. 훨씬 넓고 컸어요. 그런데 그때 개포 1단지 이제 그 5층짜리 저층 아파트죠. 그리고 단지도 제일 크고 그 사람들 세금 조금 내려고 그놈을 전부 기부 체납해버려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거기에서 차이가 난 거예요. 다행히 우리보다 먼저 사시던 분들, 그때부터 사시는 분들은 그때 요거 기부 체납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대장 띄워보면 엄청 면적이 넓게 나와요. 그 185번지 토지 대장 띄우면 이래 요렇게도 할 수도 있고 요렇게도 할 수 있는데 여기가 900세대고 여기가 1060세대고 그래요. 여기 1060세대 여기 900세대. 요거 두 개 합하니까 뭐 재건축하면서 이것 내라 저것 내라 뭐 도서관 지어라 뭐 지어라 그러면서 땅 뺏어가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땅 뺏기는 게 좋다 안 뺏기는 게 좋다? 안 뺏기는 게 좋다. 한 평이 얼마 되는데요? 1억 2천짜리. 그것은 영원히 후대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영속성이라 그래요. 토지의 영속. 계속해서 내려가고. 그런데 왜 서울시에다 주냐고.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요? 도로가 모지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도 안 그렇잖아요. 하수구가 제대로 안 돼 있기를 뭐 상수도가 제대로 안 돼 있기를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기를 다 잘 돼 있는데 뭘 거기다 내줄 거. 아휴 나는 실제로 여기 이제 딱 나오기 시작한 게 한 15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애기 엄마 줘버렸어요. 나는 집 살 때 3단지에 살다가 얘가 5이라 돼서 7명이 도저히 못 살겠길래 15평에서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애기 엄마 이름으로 해줘 버려놔서 이걸 안 봤어요. 한 번도. 그래 몇 분이 오셔가지고 요 서류 좀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드는 거지 너무너무 개판. 하여간 동별로 할 수 있다 없다? 리모델링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동별로 오면 좋은 점이 있어요. 요 재건축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여기에 섞여 있는 상가가 문제예요. 여기가 상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 하나 상가 있고 여기 상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돌쇠 물촌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옛날에 여기 들어가려고 줄이 300m 서고 한데 이거 찬성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상가가 찬성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도 현재 2분의 1 못 넘었어요. 여기. 요거 못 넘으면 절대 재건축 못해요. 재건축법상. 왜 이게 꼭 브레이크를 잡고 있을까요? 이유는 이것은 용적률이 80%도 안 돼요.
2층으로 지어졌잖아요. 2층 지하 이렇게 된 지하는 용적률을 안 따지는 거니까 땅 위에 것만 따지는 거니까 80%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300%까지 간다 그러면 아니 나도 300%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80%에서 300% 가면은 얼마예요? 220%더 지을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줘?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거 보상해 줘야 돼요. 그걸 보상을 안 해주려고 그래. 조합하고 항상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고 그럼 너하고 안 해. 헌데가 둔촌동 아파트하고 고동 6단지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둔촌동 아파트는 그러면은 우리가 용적률 다 주라. 독립재산제를 하겠다. 우리만 이렇게 띄어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한 거고 고동 6단지는 웃기고 있네. 안 해 니기더라고. 그래갖고 딱 집을 쪼개버린 거예요. 앞으로 요 문제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쉽게 해결 안 됩니다. 고동 6단지 같은 경우는 3년이 걸렸어요. 나중에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소송 걸어가지고 집을 쪼개버렸어요. 그래갖고 상가는 상가, 니기는 니기. 그러니까 요거 안 그러겠어요? 6단지 여기도? 돌쇠 유천 요 원장이 알면은 이런 내용을 안다면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안다면 동의해 주겠습니까? 내가 주인이라면 동의해 줄 것 같아요? 어린 반 분어치도 없죠. 내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가 이제 확실하지는 않다. 3단지가 이쪽으로 빠져나왔어요. 상가가 안에 있다가 이쪽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래갖고 3단지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어버렸어요. 임대아파트를. 까만 것이 임대아파트예요. 3단지. 그 밑에 지하 아마 보상해 줬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공개적으로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 동 단지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돈 단지별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그래요. 701동이 여기 있고 702동이 여기가 있어요. 요렇게 끊어버려요. 그래갖고 두 동만 나 리모델링 하겠다고 신청을 해버리는 신청을 해버릴 경우에 얼마까지 그 건물을 넓혀줄 수 있냐면 15%까지 세대수를 넓혀갈 수 있어요. 세대수를 몇 프로? 15%까지 넓혀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다고 몇 개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요게 이제 뭐 한 15층짜리 이쪽으로 한 6개 하면 90세대에서 한 180세대 된다 칩시다. 200세대 된다 치자고. 그러면 200세대 되면은 15% 늘려가면 몇 세대 지을 수 있어요? 30세대를 지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붙이든지 이쪽에다 이렇게 붙이면 돼요. 예. 30세대를 지으면 15층짜리 하나 옆에 34평짜리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지어. 요거 분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30채를 넘으면은 반드시 분양공고를 내고 분양 절차를 거쳐야 돼. 30채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한 채를 없애버려. 밑에 1층만 그냥 피로티로 만들어버려요. 아무나 다닐 수 있게 편하게. 그럼 몇 채가 되죠? 29채. 그럼 분양가 상한제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안 걸리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도 있다. 이제 건축 심의 때 이제 어떻게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안 해주면은 뭐 행정심판이라도 거는 거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리모델링이에요. 재건축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 하면은 요 돌셈 유치원이나 6단지 상가나 7단지 상가는 그러면 어떻게 자기들은 조치를 해야 되겠냐? 자기들도 방법이 없지 뭐. 자기들도 리모델링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관여 안 해. 너 하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 그런데 요거 전체로 딱 했을 때는 이것이 걸림돌이다. 걸림돌 아니다? 반드시 걸림돌이에요. 둔촌동 같이 독립재산제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그 시형 아파트 같이 아이고 상가 이쪽에 붙어있던 거 요리 뛰어가지고 그 이제 길 쪽으로 내줬어요.
내주고 거기는 그래 니희들끼리 해먹어라 그러니까 상가 짓고 위에 아파트 지어서 분양해버려. 대책을 세워줘야 될 때 안 세워주면 끝까지 반대로 가니까 요 내용을 알고 있는 상가는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모르는 상가는 그냥 쌓이만 해. 그래갖고 나중에서 막 통탄을 하는 데가 고덕 3단지. 사인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누가 칼자루 지어버린 거예요? 조합이 칼자루 다 지어버린 거예요. 달란 소리도 못해. 아니 이게 말도 안 되지. 아니 그럼 사인을 허지를 말든가 그래버린다. 재건축이라는 게 그리 쉽지가 않아요. 세대수를 몇 프로 늘려갈 수 있다? 15% 늘려간 것이 2014년인가 15% 늘려갔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자꾸 무엇을 하라고 지금 하는 쪽이고 재건축은 지금 국가에서 해라 말아라? 하지 말라 쪽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가 걸린다 안 걸린다? 빠져나갈 수도 있다. 몇 채 이하로 지어버리면 30채 이하로만 지어버리면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도 피해갈 수 있어.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간다는 이야기는 개포동이 지금 한 평에 얼마씩의 분양이 된다고요? 쉽게 5천만 원 그러면 딱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5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분양이 돼요. 가장 싸게 분양된 데가 어디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330% 용적률의 8단지 그런 거 사는 거 아니에요. 좀 나쁜 말로 여자분들 계신데 좀 나쁜 말로 하면 젖이 다 보여. 그 정도. 헬리오시티가 뭐까지 보인다고 그런 줄 알아요? 그거 300%예요. 지금 2단지 3단지 250%입니다. 대치동이 250%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 기본적인 이치들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셔요. 30채 이하로 만들어버리면 뭐가 된다? 분양가 상한제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러면 양쪽 합하면 30채 돼버리잖아요. 한 채만 밑에 피로티로 만들어서 29채로 오면 내 마음대로 분양하는 거예요. 그럼 5천만 원 받는 거다고 2,500만 원 받는 거다고 한 평당 차이가 얼마가 나는데 그 돈 받아갖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건물 고치는 데 쓰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최고 키포인트. 최고 키포인트. 지금 6, 7단지 이거 하는데 6, 7단지 리모델링 아니 재건축을 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주장한 게 있어요. 몇 프로까지 늘려갈 수 있다? 30%. 30%까지 늘려갈 수 있는데 지금 계획이 개판이에요. 왜 개판이냐? 1931평하고 34평 두 개를 합하면은 1160세대예요. 그런데 39평짜리하고 43평짜리를 몇 세대를 지냐면 700세대를 지어. 그럼 1160에서 700 빼면 460세대잖아요. 이 460세대를 몇 평으로 가야 되냐? 34평으로 가야 돼. 그럼 내가 지금 34평에 사는데 새로 지어서 34평 가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값은 조금 올라요. 한 4억 정도 올라. 그런데 그거 먹으려고 3년간을 지금 남의 집 가서 살이를 해요? 하시겠어요? 그런데 만약 34평에서 43평으로 가면은 9평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한 평 늘어나면 값이 얼마? 1억. 9억을 먹을래요? 이거 9평 늘리는 거 값 당연히 내야지 내가. 분담금이니까. 그러면 9억을 손해볼래요? 손해 안 보고 할래요? 34평 갈래요? 43평 갈래요? 그러면 나 34평 갖고 있는데 이거 갈래요? 이거 갈래요? 43평 가시겠어요? 34평 가시겠어요? 당연히 34평 아니 43평을 가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훨씬 비싸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내놓고 9억이 벌리면 1억 내놓고 9억 가져가지 안 가져가겠어요. 그런데
34평도 좋은 거래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래면은 이걸 이제 그 분양을 하는 것을 그 이제 조합원들한테는 관리 처분이라고 그러는데, 관리 처분을 할 때 전쟁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조합에서 잘하겠지 하고 있다가 그날 이제 찐뽑기를 하거든요. 추첨을 하든지 아니면 뭘 돌리든지 하여간 방법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누구는 43평 가고 누구는 34평 가면 34평 간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칼부림이 나겠어요? 돈이 9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현재의 계획이 그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니까 제발 정비 계획을 바꿔라. 빨리 바꿔야 34평이 43평 가면 34평짜리는 43평 쪽으로 다 갈 수 있게 해주고, 설사 나는 돈 이렇게 해서 34평에서 34평 가면 돈 1억인가 내줄 겁니다. 내주는 돈 1억인가 밖에 안 돼요. 환급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쪽으로 똑같이 갈 수 있게 해라. 그런데 행여 나 34평인데 34평으로 간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넉나간 사람이. 좀 나이 드신 분이. 그러면은 누가 올라가 버려? 25평짜리가 운 좋은 사람이 39평으로 올라가 버려요. 자기는 돈 더 내고. 그것 보고 로또 당첨됐다 그래. 재건축에서 로또 당첨됐다. 준비 시절에 이런 설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모르죠. 그렇게 다 아니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알게 된 거예요. 권리가격 요거 하면 권리가격이라는 게 나와요. 그 감정평가를 해가고 제일 값이 높은 데서부터 순서대로 뽑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높은 놈이 먼저 좋은 거 다 찾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좋은 것 하고 나면은 분양하는 데는 좋은 쪽에 좋은 것만 남겠어요. 별 볼 일 없는 것만 남겠어요. 저층에 1, 2, 3층 뭐 이런 것들만 남아. 그걸 일괄 분양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누가 가져가?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고. 이 사람들은 이거 뭐 관리처분이나 해봤는지 모르겠어. 관리처분할 때는 가격이 높은 쪽에서부터 한다, 낮은 쪽에서부터 한다. 그 아주 딱 전 세계 공통이니까. 권리가액이 높은 쪽에서부터 반드시. 그래야 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마 그것도 과반수할 겁니다. 이들 하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은 네. 그러니까 남대문 가본 사람이 아이 남대문에는 숭례문이라고 써졌다니까. 그러니까 말 같은 소리에 남대문이라고 써졌다고 한 사람이 이겨버려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맞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그게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재건축에서는 최고로 늘려가면 몇 프로 늘려간다? 최고로 늘려가면 몇 프로까지 늘려갈 수 있다? 30%. 30%. 늘려가는 게 30% 늘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에서는 자그만치 40%를 늘려갈 수가 있어요. 85제곱미터 이하는 전용 면적이에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는 몇 프로까지 늘려갈 수 있다? 40. 그리고 법 바뀐 지가 4년 전인가. 그러면 34평이면 40% 곱해보세요. 34평 40%. 48평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미도가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거기는 뭐 64평까지도 있는데 뭐 34, 45, 56, 64 뭐 그럴 거예요. 미도가. 나는 평생 소원이 미도로 한번 건너가서 제일 큰 데 한번 가봤으면 원했는데 못 가보고 말았지만은 이제는 그런 욕심도 안 나는데 워낙에 이쪽이 더 자리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땅이 이렇게 딱 있으면 높은 데가 좋아요? 낮은 데가 좋아요? 몰라요? 높은 데가 좋아요. 그래서 높은 데를 힐타운이라고 그러고, 돈 버는 데는 높은 데가 좋아요? 낮은 데가 좋아요? 낮은 데가 좋아요. 물 많이 끼는데, 물이 많이 끼인다는 것은 돈이 많이 끼인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물 잘 많이 끼는 거
강남역 대치 사거리 물을 그렇게 고치고 해도 또 물나고 물난리 나고. 그러면 대치동 그 지하 상가 가보시면 아니 먹는 거 빼놓고는 없는 게 없어요. 요만한 가게 하나만 가져 있고 실만 팔아도 먹고 살아. 강남역 처음에 분양을 서울시에서 그거 할 때 개판이었어요. 안 나가. 3호선 연결되고 나서 내가 이제 서울시에 들어가가지고 그 지하도 상가를 총괄 담당을 내가 했는데 얼마나 세가 비싼 줄 아세요? 600만 원, 700만 원 하고 서울시에다가는 돈 200만 원 내는 거예요. 하도 그렇게 이제 이명박이가 알아갖고 그거 어떻게 그 돈 제대로 받아오라고 하니까 내가 이제 조례 고쳐가지고 받았더니 또 로비 별놈의 로비 최세욱이 죽여라. 이게 아주 그냥 나는 죽은 것을 여러 번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몇 프로까지 늘려가냐면 85제곱미터 이하는 40%까지 늘려가요. 건물이 됐든지 땅이 됐든지 늘려가는 것은 돈이 된다 안 된다? 개포동에서는. 아니 평택에 가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개포동에서는 무조건 큰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34평으로 가라고. 그걸 재건축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재건축하는 데서는 악담이라고 그래. 악담. 못된 아주 그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재건축하는데 적은 대로 간다고? 돈을 갖다 하늘에다 뿌리셔요. 갖다 뿌리시라. 그런데 85제곱미터는 40%, 85제곱미터 이상은 몇 프로? 돈 너무 많이 벌어먹거든. 그러니까 이걸 몇 프로로 했겠어요? 여기서 똑같이 30%. 근데 우리 거 6, 7, 8단지, 아니 5, 6, 7단지는 34평이 84제곱미터예요. 딱 요놈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까지 갈 수 있다? 40%까지. 아니 집 40% 넓어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확 넓어서 넓게도 지을 수 있고 요걸 분리세대라 그래요. 40%면 아니 요것은 48평쯤 되니까 하나는 30평으로 하고 하나는 적은 평 18평으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세대 분리형이라서. 그래갖고 나이 많이 드신 분은 나 적은 평에 있고 여기 세 받아갖고 그냥 먹고 살래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물론 21평이나 25평 그렇게 힘들지만 31평이나 34평 그 정도 돼버려요. 커가지고. 그것은 도면 막 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도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것이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재건축 부담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동별로 해버리겠다. 동별로. 지금 단지별로 돼 있잖아요. 재건축은. 동별로 해버리겠다. 그 다음에 상가 갖고 고민을 해요 안 해요? 재건축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뭐 때문에 그런다? 용적률 때문에. 그런데 또 더 좋은 것은 세대수를 얼마를 넓혀갈 수 있다? 15%를 늘려갈 수 있다. 여기서 15% 늘려가면 그놈 갖고 팔아가지고 건축비를 대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는 돈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적어지지. 그런데 개포 우성 구차는 너무 땅덩어리가 적어가지고 처음부터 183%인가 그래요. 너무 땅덩어리가 적어가지고 넓힐 데가 없는 거야. 세대를 증가를 못 시켜. 그런데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하 주차장은 가능한가요? 지하 주차장 네. 개포 우성 아니 리모델링 하면 지하 주차장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왜 그거 못 하겠어요? 골조가 그냥 남아 있는데. 아, 골조 피해가지고. 아, 우리는 6, 7단지는 이 단지 폭이 커가지고 차 2대가 삥삥 다녀도 상관없어요. 골조 양쪽 놔두고 에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차 2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 사이라니까요. 아, 가서 재보세요, 절대로. 그러면 여기 요만큼 다 파버려. 이쪽 다 파버려. 요리 길 하나 딱 내. 차 다니는 길, 주차장. 그 주차장도 너무 또 많이 만들어갖고 뭐 몇 층? 지하 몇 층까지 판대나? 4층, 5층. 미치네. 그것 보고 헛질하라 한다고 그러는 거야. 헛질하라. 지하 1, 2층이나 뭐 지하 1, 2, 3층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를 해주는데 쓸데없이 많이 파갖고 뭐게? 다 시공사. 이게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이 왜 많이 파요 그걸. 건축비 늘리면 누구만 좋아져? 시공사만 좋아하죠. 그리고 조합 장이라는 놈만 좋아하죠. 그러니까 4단지 조합장 그래서 재패간 거 아니요. 6단지 조합장 직무정지 당해버리고 고도 6단지는.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은 아주 중요하니까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리모델링을 하면은 얼마까지 늘려갈 수 있다? 40% 또는 30%까지 늘려갈 수 있다. 세대수를 15% 늘릴 수 있다. 부담금 안 내도 된다. 그런데 이제 재건축하는 방식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옆으로 늘려가는 것을 수평증축이라고 그래. 수평. 옆으로 늘려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5, 6, 7단지 같은 경우는 15층짜리잖아요. 15층짜리는 설계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로 늘려줄 수 있는 게 위로 3층까지 늘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설계 도면이 없으면은 위로 증축 불가능해. 그럼 우리 것은 설계 도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83년도 거니까 다 있죠. 다 있는 것 같은 소리 하셔요. 90년대 이후 것만 설계 도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90년도 이전이면 설계 도면이 있다 없다? 계략 도면만 있어. 계략 도면만. 그러니까 위로 올릴 수 있다 없다? 15층이니까 3층까지 올려버리면은 아주 환경이 좋아요. 위로만 올려버려. 이렇게 3층. 15층 이상은 15층 이상은 허가가 난다 그러면 3층까지 허가가 난다고 위로.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90년 이전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래요? 근거가 없으니까 지들도 겁나는 거예요. 하중 계산하고 뭐 어쩌고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해서 15%를 늘려버리면 제일 좋아요. 모양도 그대로 있는 데서 그대로만 올라가 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 된다 안 된다? 안 돼. 개포 우상 부차도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요 방법, 요것을 수직 증축이라고 해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죠. 옆으로 뻗어서 40%를 늘려가는 수밖에 없죠. 이것은 뼈대 그대로 있고 옆에로만 늘어나니까 하중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요걸 수평증축이라고 해요. 자, 요건 수직증축과 수평증축인데 우리는 요거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이 안 된다. 요건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증축을 하고 우리는 땅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다가 아파트 한 채 딱 지어 따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하고
그 정구장 있는 데가 또 터가 넓어요. 이렇게 이제 단지로 온다 그러면 이렇게 지어버리면 아주 쉽게 지을 수 있어요. 요것을 별동으로 짓는다고 해서 별동 증축이라 따로 새집을 지어버려요. 그냥 아예. 요 동자가 한 동 한 동 할 때 그 동자니까 별동으로 증축을 해요. 우리는 한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별동으로 증축. 이렇게 증축을 해갖고 분양을 하는데 아까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버려. 7-109 뭐 이렇게 7-209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허가를 내. 그게 이제 뭐 브레이크는 걸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무엇을 빠져나가 버려? 요걸 빠져나가. 분양가 사는 거. 여기 땅 그대로 놔둬요. 얼마나 좋아. 그쪽이 저거 은행나무 자그만치 35년 그때게 한 20년 된 것을 했으니까 한 55년쯤 되는 거예요. 지금 나무 하나가. 가을에 은행나무 잎 보면 기가 막히게 이뻐요. 기가 막히게. 이쪽 큰 도로에 있는 쪽 그건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얼마나 이쁜지. 그거 그대로 놔두면은 나중에 또 20년 후에는 이제 우리 후손들이 하겠지만 그때 해도 되잖아요. 재건축 다시. 지금 35층으로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요. 수방사에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수방사하고 서울시에서. 그래서 35층 허가를 안 내주니까 지금 압구정동하고 음마아파트가 안 지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 다 안 지는데 왜 재건축을 하겠대요. 재건축 부담금 그 위험 부담 물어가면서 재건축 부담금 자기들 뭔 말 맞다는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만 돈 10만 원 내라 그래봐요. 아까워서 못 내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몇 억이 곧 서류상으로 터져 나올 것이 뻔히 보이는데 행정적으로 보이는데 그걸 하자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증축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허가가 납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용적률이 늘어나 버릴 거 아니에요. 용적률이 늘어날 거 아니니까 자동으로 건폐율도 늘어나고 그러면은 그 큰일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눈 감아주겠다. 리모델링은 다 눈 감아주겠다. 용적률, 건폐율, 높이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높이는 안 된다고요. 왜? 수방사에서 안 된대. 뭐 때문에 안 돼요? 성남 병량 때문에 안 돼요. 성남 병량. 이명박이 요것은 어떻게 뭐 길을 바꾸고 뭐 해가지고 100층 허가가 난 거고 여기 39층 넘은 게 없잖아요. 다.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5, 6, 7단지가 만일 리모델링으로 가면 전부 몇 %까지 늘려간다? 40%까지.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 일조권, 건축선, 이제 여기가 도로가 있으면 요만큼 얼마를 떼야 돼요. 1.5m 내지 3m. 보통 집 같은 경우는 1m로 되어 있어요. 그 건축 후퇴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세트백이라고 그러는데 세트백 안 해도 돼요. 그것을 다 완화시켜줘. 건축법에서 이미 2014년에.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1500세대가 이제 넘어버리니까 그러지. 요거 예를 들어서 6단지는 6단지, 7단지는 7단지 이렇게 딱 쪼개버려. 있는 거 그대로 놓고 머릿속으로만 쪼개버리는 겁니다. 그럼 1500세대 이하로 떨어져 버렸죠. 그럼 도서관 안 지으면 또 어때요? 그 바로 앞에 양전초등학교에도 가도 있고 뭐 개포 고등학교 가도 있고 저 2단지 옆에 개포도서관도 있고 맨날 텅텅 비었더만. 거기 텅텅 비었어요. 그거 아세요? 나 저기 승진시험 보러 갈 때 가도 맨날 비었습니다.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무슨 도서관.
그 도서관 안 지어도 돼. 그 나무 있는 그대로 놔둬도 돼. 그냥 공개공지도 그냥 그 상태대로 놔줘도 건축법상 위반이 아니에요. 그냥 놔둬. 용적률 내가 쭉 뽑아보니까 아마 이렇게 이제 넓히고 이렇게 넓히고 하니까 약 270% 나와. 그러면 개인이 소유한 땅 지분은 거의 안 받. 손 하나도 못 댑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 지금 아까 서른 대표님 20평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럼 리모델링에도 거의 한 18평 정도는 갖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요것만 요 새로 지어진 것들 있죠. 그거 얼마 안 되니까. 요것은 얼마 안 되니 15%니까 그러니까 그 15%에다가 그것을 줘야 돼. 땅을 몇 프로 그러면 분양한 사람 줘야죠. 줘야죠. 얼마 안 그러니까 되니까. 20, 20평에서 내 생각에는 그렇게 저도 내가 땅 소유 지분이 상당히 느는 거잖아요. 16평 정도로 줄 거예요 아마. 한 4평 정도 16평, 27평인데 만약에 재건축하면 되면 10평밖에 10평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사업이 끝난다 해도 내가 해도 땅 지분이 많지. 내 땅이 안 줄어들어. 그런데 나중에 또 지나가면 뭐가 건물 갖고 따져 땅값 결국 오래 지나면 땅밖에 안 납니다. 땅밖에 안 나. 땅밖에 안 나. 그다음에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게 예. 지금은 지하 주차장이 없으니까 예. 이 지상에 주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공간이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예. 그 옆으로 그거 필요 지하 없어지니까 주차장만 있어도 지하 주차장 지하 주차장 생기면 옆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그거 늘리면 돼요. 7단지 자, 그 질문을 관리실 많이 바로 해주세요. 7단지 관리실 바로 앞에가 저수조가 있는데 옛날에 물이 그 펌프가 약해가 그 상수도 압력이 낮아서 그게 필요한 거지. 그거 필요 없어요. 그 밑으로 다 주차장 만들어 버리면 땡이지. 그리고 어차피 제일 꼭대기는 그 저기 저 소방수 때문에 그 물탱크 만들어 놓게 돼 있어요. 소방법상. 그러면 뭐 그거 문제가 돼. 그래서 땅으로 안 뺏겨 우선 제일 거시기한 게. 기부 체납 6천억 하나도 안 해도 돼. 하나도. 그런데요, 네. 6단지 같은 경우는 예, 1동, 2동은 붙어 있고 3, 4동. 그건 제주입니다. 이제 설계하는 방식에서 아니 옆으로밖에 못 벌어진다면 예. 6동, 1, 2동은 옆으로 벌어질 데가 없어요. 있어요. 자,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동영상을 찍어서 이거를 공유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중간에 질문을 하시면 좀 이게 방향이 틀어집니다.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저거 601동이나 604동 뭐 요거 보면은 저도 그거 연구 해봤어요. 옆으로 못 짓는다. 아이 34평짜리 짓고 남습니다. 뭘 못 짓긴 못 짓어요. 예? 우리가 내가 2동에 살고 있는데 1동하고 사이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있어요. 개포로 87길 있는 쪽으로 붙으면 됩니다. 어떤 쪽으로? 예, 그런 길이 필요 없어요. 하여간 그 길 있는데 그 5단지 길 있는데 그 사이 쪽으로 넓히면 된다고요. 아니, 그런 길이 필요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설사 요 뭐든다 요 가운데 길 네. 이거 우리 땅이에요. 네. 아까 얘기했다 기부 체납을 안 해버려서 우리 이전에 사시던 분들이 다행히 1단지 같이 세금 조금 덜 내려고 그 기부 체납해갖고 인제 와서 도로 돌려줘 해도 누가 돌려주니까 미쳤다고? 하여간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건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에 요걸 쪼개버리면 이렇게 쪼개갖고 허가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시에 저 간섭에서 벗어나요. 강남구청만 상대하면 돼. 왜 그러냐? 시기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거 갖고 장난질을 하거든요. 서울시에서. 아 이번에 너무 많이 지으니까 너희는 좀 이따 지어 이런 식이 있어서 시기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시기조정위원회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1060세대하고 900세대. 그것만 해도 얼마나 편한데요. 나도 거기서 있었으면 딱 공문 오면 나한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따지고 안 듣는 거예요. 거기. 도로과는 도로 어떻게 못 뺏어 먹나. 녹지과는 녹지 좀 못 뺏어 먹나. 다 그러는 겁니다. 도시가스 사업소는 도시가스 어떻게 조금
편하게 어떻게 할 수 없나 이런 것들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해서 그 강남구청만 상대를 해버리게 되는 꼴이 돼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요 리모델링 아까 재건축이 있고 재개발이 있고 리모델링이 있는데 제일 입주율이 높은 게 리모델링이에요. 70%가 입주를 합니다. 원래 살던 사람이. 통계로 나와 있어요. 중앙대학교 교수가 하성동가 누군가 연구를 한 사람. 재개발은 요건 30%도 안 돼요. 원래 있던 사람이 들어가는 물이. 재건축은 얼마나 될까요? 40%에서 50% 수준. 재건축하면은 거기서 살던 사람이 쫓겨서 50%는 나가는 거예요. 근데 리모델링은 거의 제자리 찾아 들어가요. 이건 40 내지 50%. 그래서 이제 화성도 교수 같은 경우는 재개발하면 안 좋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도시가 이제 발전을 해야 되니까 재개발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원래 살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봉천동 그 산꼭대기에 있던 거 전부 아파트 쳤잖아요. 그럼 거기 그 봉천동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들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서 아파트 들어가서 살까요? 딴 데로 이사를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다 쫓겨나. 거의 다 쫓겨나요. 그리고 거기를 누가 들어가?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근데 리모델링을 하면은 거의 70%가 찾아서 들어가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개포 우성 구차가 123%로 최고로 튀었는데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 거래 안 돼요. 값이 배로 튀어버렸는데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5일 전에 또 재건축하겠다고 나선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가 나섰냐? 수서 까치마을이 있어요. 수서동 가면 삼성 아파트, 수서 전철역 옆에 삼성 아파트 옆에가 까치마을이 있는데 까치마을이 옆에가 15, 17, 21 세 가지 평수만 있는데 4개 동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세대수는 약 한 1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그게 매일경제에 딱 떴어요. 리모델링 한다. 물건이 한 개도 없이 싹 들어가요.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가 없어. 이제 속으로 꿈틀꿈틀 가만 오르죠. 그런데 이제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이제 차이 중에서 하나는 특히 이제 복덕방 하시는 분, 그 복덕방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인데 무슨 놈 부동산 중개업. 복덕이라는 말은 흥복광덕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가 쓰던 말인데 복이 흥해지고 덕이 넓어져요. 그래서 복하고 덕을 빼가지고 복덕이라고 했다고.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걸 안 하고 뭐 부동산 중개. 아이고. 그러니까 옛날 공부 안 한 사람은 몰라. 어디서 그 말 어디서 왔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건 그러고 이제 까치마을이 물건이 싹 들어갔어요. 저기 언제 값이 탁 튀냐? 2주하고 싹 빠져나가면 이게 넓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특히 복덕방 주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전에 81제곱미터 33평짜리였는데 이번에 40평으로 늘려간대잖아. 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안 오르겠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하면 지금 복도식으로 돼 있잖아요. 5, 6, 7단지가. 무슨 식으로 바뀌겠어요? 계단식으로 다 바뀝니다. 그리고 판상형으로 바뀌고. 그거 하니까 그것도 하는 거죠. 대신 딱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저기는 높은데 35층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좀 낮은 것 같거든. 그것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서양에서는 높은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다? 집은
낮은 것을 더 좋아해요. 차츰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갈 겁니다. 대개 5층, 6층, 아니 5층이 아니라 4층, 5층 요 정도 수준 좋아요. 그래갖고 1층은 완전히 게러지라 그래갖고 차 딱 들어가고 딱딱 넣어버리고 2층, 3층, 4층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제일로 좋아. 어디가 많냐면은 워싱턴 옆에라든지 뉴욕에서 뉴욕 근교 제일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건축이 돼버리면 재건축을 시행을 하면은 독도방 하시는 분은 골치 아파요. 조합이 설립되면은 거래가 된다 안 된다? 다 아시잖아요. 조합 설립되면 분양권 거래가 돼야 안 돼요? 몰라요? 안 되지. 안 돼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그런 규정이 없어. 아직까지는. 그런데 거래는 안 돼요. 왜? 값 차이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버릴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거래가 안 돼. 그러니까 개포 우성도 232세대인데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지금 현재? 안 돼요. 아니 81제곱미터가 112제곱미터로 늘어나 버리는데 거래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그래도 한건이라도 잡아버리면은 1년 새해는 나와버리지.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를 깡그리 다 물어요. 새로 건물을 취득한 거가 되니까 새로 다 물어. 그런데 리모델링은 원래 뼈대는 있고 거기에다 붙인 거잖아요. 이렇게 붙인 부분만 내. 근데 법인세도 이제 법인세는 내가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법인세도 아마 무슨 혜택이 좀 있을 거예요 아마 내 생각이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요 수직 증축하고 수평 증축하고 요것도 있는데 요것은 뭐 따질 것도 없고 요것은 안전진단을 몇 번을 하겠어요? 위로 올라가니까 위험하잖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요건 안전진단을 3번 합니다. 요거 최초의 안전진단 한 번만 하면 거예요. 그래서 안전진단 기간만 해도 약 1년 6개월이 짧아져요. 요걸로. 그래서 그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유리한 것은 이런 거 말고라도 제일 큰 것은 뭐냐면 내 땅을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긴다. 하나도 한 평도 안 내놔도 돼요. 이러니까 서울시에서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아 6천억어치를 뺏어 재건축하면 6천억어치를 뺐잖아요. 약 5천 평을 뺏어버리니까 1억 2천 가니까 한 평에 6천억은 못 뺏어가요. 화 안 나갔어요? 박원순이가? 그 손 그냥 어디 그 못된 버릇만 갖고 있고 옛날에 오세훈이도 그랬어요. 오세훈이는 뭐 압구정도 뭐니까 높게 지어줄 테니까 25%를 내놓으래. 그러니까 에라이 미친놈을 그러고 안 짓는 거지. 그 다시 이제 확 내려가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 7.8 우리가 7.88인데 조금 더 높습니다. 그거. 고덕은 그보다 조금 더 높고. 그래서 이제 요 하는데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요것이 제일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땅을 안 뺏긴다. 땅 하나도 안 뺏긴다. 기부차는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걸 검토를 했어야 될 거다니까. 최초 정비계획을 세울 때 30% 먹어갈 수 있는데 30% 먹어갈 것을 안 하고 세상에 그걸 7억 얼마에 계약을 했대요. 나 같으면 내가 1억 5천만 주면 내가 막 해준다니까. 저 3단지 2단지 거 베낀 거잖아요. 뻔하지 그거. 용적률만 300%로 맞춘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쥐고 있는 사람들이 추진위 쪽에서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재건축을 안 하면 뭐 하늘이 무너져요? 6단지 7단지는 전부 바닥이 바위덩어리로 돼 있어요. 바위덩어리로.
앞으로 200년 가도 끄떡없는 건물입니다. 잘 지어졌어요. 1990년도에 노태우가 뭐 200만 원 짓는다 그럴 때 저 바닷모래 짠모래 갖고 지은 분당하고도 틀려요. 훨씬 튼튼하게 잘 지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같이 뭐 3층씩 이렇게 올리거든요. 지금은 한 번 올리면 3층씩 올려요. 올라갈 때. 여기는 하나하나 지어 부어가고 지은 데예요. 양생 다 해가면서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왜 재건축 허가가 났냐? 30년 넘었다고 해주는 거예요. 30년 넘었다고. 지금 리모델링을 대강 이제 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그럼 리모델링 하면은 그게 헌집이냐 새집이냐? 완벽한 새집으로 나와요. 완벽한 새집으로 나와요. 헌집 같은 소리가 있네. 이제 나중에 좀 있으면 개포 우성 구차가 개포동에서는 10원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각 제야신문에 개포 우성 구차 하면 이렇게 딱 하면 다 그분들 232세대인데 자기 분담금이 얼마냐면 3억 2천인가 그래요. 전부 3억 2천 내고 다 짓겠다고 하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을 하려면 4분의 3을 통과를 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2분의 1 이상 2분의 1만 통과를 하면 돼요. 그런데 먼저 이제 동의서를 낼 때는 4분의 3을 넘어야 되고. 그런데 리모델링은 추진위를 구성해 가지고 조합을 설립할 때까지는 3분의 2만 통과를 하면 돼요. 그런데 구청에다 건축 허가 신청을 낼 때는 4분의 3을 통과를 해야 돼요. 똑같아요. 그게 이제 절차상은 좀 차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직 증축은 1년 6개월 가까이 걸려요. 근데 수평 증축은 그냥 통과해요. 이건 뭐 아주 걸릴 것 없잖아. 있는 뼈대, 야, 이거 기둥 있으면 요 기둥 그대로 살리는데. 기둥만 이렇게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하는 줄 아세요? 또 보강 다 합니다. 옆에다 더 붙여요 또. 설계하면.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크시다고 하는 것은 세대 분리 해달라고 그러면 해요. 완전히 이렇게 딱은 안 해줘요. 소유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딱은 안 해주는데 문 들어가고 이쪽은 34평, 이쪽은 14평 그렇게는 만들어줘요. 그 설계 문제니까. 이게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뭐더다 하는 것을 요 개념을 이렇게 딱 보시면 어느 게 돈벌이가 돼.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은 완전히 내가 얼마의 이익을 보겠느냐의 싸움이에요. 재개발은 아니에요.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도로가 낮아야 되고 공원이 만들어져야 되고 하수구가 만들어야 되고 공동구가 만들어져야 되고 막 이러니까 공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는 공익이 반드시. 그런데 우리는 공익은 다 만들어져서 기반시설 다 돼 있잖아요. 길저쪽 쫙쫙 뻗어 있고 뭐 여기 2차선 돼 있고 저쪽 뭐 8차선 돼 있고 뭐 걱정이 없죠 뭐. 그래서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은 뭐 들라고 저것을 한다?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하는 이유. 개인 이익 보도. 요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벌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획이 돈 버는 계획이냐고. 34평에서 34평 가는 세대수가 460세대예요. 돈 벌려야 안 벌려요. 미치고 팔짝 뛰어버리죠. 헬리오시티가 그걸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13평 가진 사람이 26평으로 간 경우가 많았어요. 34평으로 갈 수 있는데도 그 개념을 모르니까. 그 헬리오시티를 혹시 가서 살려면은 요쪽 저 가락동 시장 쪽 바라보는 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짓말 아니라 브라자가 다 보여버려요. 이렇게 보면 동강 거리가 우리 5, 6, 7단지는 뚝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전혀 걱정이 없어요. 나는 미도 우선 성경 가면은 뭐가 그렇게 부럽냐면
그 간격이 떨어져 있는 거 이게. 거기 사이에 나무가 해가지고 나무 속에가 아파트가 들어있잖아. 그것보다 쾌적성이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쾌적성이 돈이 된다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건축 부담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동으로도 지을 수 있고 단지로도 허가를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대수를 몇 프로까지 늘릴 수 있다? 15%까지 늘릴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그렇게 허가 안 내줄 것 같아요. 그러지만은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는 얼마까지 늘려갈 수 있다? 40%까지. 제곱미터 이상은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미도나 이렇게 우선 같은 데는 여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30%밖에. 왜 이거 그렇게 만든 줄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재건축에서 히트친 건물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재건축에서 2002년에 시작하고 2005년도에 끝내버렸어요. 아주 빨리 끝냈어요. 도곡동에 있는 주공 고층 아파트예요. 34평이 재건축해갖고 몇 평으로 가버린 줄 아세요? 60평을 갔어요. 34평.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재건축이 아니 분담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어요. 8,700만 원이니까 냈어요. 그래갖고 34평에서 60평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가격이 4억인가 그랬어요. 4억인가 5억인가 그랬는데 건물 짓자마자 15억으로 튀어버려요. 그래서 얼마가 늘어나냐? 280%가 늘어납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처음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에요. 그래갖고 2005년도에 동부 센트럴이 난리가 나버려요. 전 세계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시끌벅적해. 돈을 먹어도 너무 먹는 거예요. 돈을 먹어도. 그래서 그 다음부터서 30% 제한을. 그래서 이 제한제도가 나온 게 2005년도 법을 보면 2005년도에 되어 있어요. 우리는 280%는 못 먹어도 그래도 개포 우선 부차마냥 그래도 130%는 먹어야 돼. 좀 양이 차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땅이에요. 여기 얼마나 좋은 땅인 줄 아세요? 개포 4단지하고 5단지 사이에 가시면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 심어져 있는 게 있어요. 길 이렇게 딱 돼가지고. 거기에 옛날에 고인돌이 있던 자리입니다. 8,000년, 만년 전에 고인돌이 있던 자리예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죠?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강남구청에다 그거 가짜로라도 좀 만들어 놔라. 얘들 교육상으로도 좋고. 그렇게 좋은다. 고인돌이 있다라는 것은 그 근처가 아주 오랜 옛날 주거지라는 뜻이거든요. 무덤은 뜻도 있지만. 그렇게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이 좋은 땅을 소형에다가 그냥 임대에다가 그냥 그 갈등 안 생기겠습니까? 내가 전농동 동장을 할 때는 무슨 사건이 벌어져 버린 줄 아세요? 임대주택하고 영구임대하고 여기다가 같이 있으니까 담장을 쌓아버리더라고. 담장을. 그 내가 중간에 끼어갖고 제발 그러지 맙시다. 안 돼. 안 돼. 여기 5, 6, 7자인지도 20, 23, 25, 31, 34로 질 때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주택공사에서. 그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는데. 저기 저층은 11평이면 11평 딱 짓고 13평이면 13평 딱 짓고 15평이면 15평 딱 지었어요. 근데 요거 이제 섞인 것이 그때가 처음이에요. 21평, 아니 23평, 25평, 31평, 34평. 자기들끼리 갈등이 생길 거라고 이제 사회적 갈등을 풀려고 그걸 만든 건데. 83년에 지어가지고 90년쯤 가니까 개포동이 뜨기 시작했고 엄청 값이 올라 버렸거든요. 90년대에. 그 90년 딱 되니까 23평 사는 사람도 나도 부자고 34평은 니게 되네 부자고 서로 존경을 해. 갈등이 없어져 버려. 지금은 갈등 하나도 없어요. 뭐 너만 부자냐? 나도 부자 돼.
아 23평 산다고 무시하고 그래요? 지금 사시는 데서 5, 6, 7단지에서 그거 없잖아요. 그걸 요거 성공이 되자 요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목동 아파트예요. 그래서 거기도 평수가 한 건물 안에 이렇게 섞여 있어요. 뭐 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써놓는 거 보면 하여간 남대문 가니까 남대문이라고 써졌던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